안녕하세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신 당신을 위한 맞춤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부랑 골반 외상의 좀 복잡한 세계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현장에서 딱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손상 기전들, 그리고 그 결과까지 핵심만 뽑아서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아시다시피 복부는 뭐랄까, 뼈가 아니라 근육으로 주로 보호되니까요. 외부 충격에 생각보다 훨씬 취약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심각할 수 있다는 게 좀 문제죠. 크게 관통상이랑 무딘 손상 이렇게 나뉘는데 먼저 관통상부터 볼까요? 이게 또 칼이냐 총이냐에 따라 확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칼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물체는 직접 닿는 조직 위주로 손상을 주는데요. 근데 총알 같은 고속 발사체는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총알 자체의 경로뿐 아니라 그 주변 조직까지 충격파로 손상을 입히거든요. 광범위하게요. 조직이 막 늘어나고 찢어지고 또 외부 오염물질까지 들어오니까 감염 위험도 훨씬 크고요. 감염 위험까지. 네. 그래서 총상은 자상보다 장애율이나 사망률이 거의 10배나 높게 나타납니다. 복부 관통 시에는 간이 한 40%, 작은 창자 25%, 큰 창자가 10% 정도 순서로 손상 빈도가 높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야, 10배라니. 총상은 정말 위험하군요. 근데 그 산탄총은 거리에 따라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현장에서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인가요? 네, 중요하죠. 산탄총은 보통 3야드, 한 2.7m, 그 정도 이내 근거리에서는 정말 치명적인데요. 7야드, 그러니까 한 6.4m 이상 멀어지면 탄환이 퍼지면서 관통력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리 정보가 있다면 손상 정도를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리 정보가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눈에 잘 안 띄는 상처, 무딘 손상으로 넘어가 보죠. 교통사고 같은 상황에서 흔할 텐데 이건 어떤 원리로 내부 장기를 다치게 하나요? 무딘 손상은 주로 세 가지 힘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이제 감속, 압박, 그리고 전단력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충돌 시에 몸은 멈춰도 내부 장기들은 관성 때문에 앞으로 쏠리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이게 감속, 아니면 핸들이나 안전벨트에 배가 꽉 눌리면서 장기가 척추랑 부딪히는 이게 압박건 거죠. 아, 또 장기가 이렇게 고정된 부분이 있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찢어지는 전단력도 작용하고요. 그래서 진짜 겉보기엔 멍 하나 없는데도 속으로는 막 출혈이 심할 수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응급구조사로서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요. 초기 외상 징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시퍼런 멍, 그러니까 반상출혈이나 부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약간 붉어지는 정도, 홍반 정도로만 나타나고 멍 같은 건 시간이 꽤 지나야 생기거든요. 아, 정말요? 네. 따라서 현장에서 사고 정황, 그러니까 손상 기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거 복부 내부 손상이 있을 수 있겠다 하고 항상 의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딘 손상으로는 지라가 한 40%, 간이 20% 정도로 손상이 가장 흔하고요. 기전 파악의 중요성.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관통상이나 무딘 손상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복벽 자체의 손상부터 시작해서요. 복벽 손상 같은 경우엔 근육이 긴장해서 상처 구멍이 실제보다 작아 보일 수 있고요. 심하면 장기가 복벽 밖으로 튀어나오는 내장 적출도 발생합니다. 주로 그물막이나 작은 창자가 나오죠. 생각만 해도 좀 그런데요? 그렇죠. 또 가슴 아래쪽이나 등, 옆구리에 관통상이 있어도 이게 복부 안쪽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가로막, 횡격막이 찢어지면 호흡곤란이 오고 장기가 가슴 안쪽으로 밀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내부 장기는 크게 속이 빈 장기랑 실질 장기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각각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위나 장자, 방광 같은 속빈 장기들. 얘네들은 터지면 그 내용물이 복강 안으로 새어나오죠. 세균이나 소화액, 소변 같은 것들요. 이게 바로 복막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내용물 종류에 따라서 세균성 복막염이 될 수도 있고 화학적 복막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혈변이나 토혈, 혈뇨 같은 징후를 잘 봐야 합니다. 아, 내용물이 새는 거군요. 반대로 지라, 간, 이자, 콩팥 같은 실질 전기들은 피가 많이 나는 게 문제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장기들은 혈관이 엄청 풍부해서 손상되면 대량 출혈 위험이 아주 커요. 특히 장기를 싸고 있는 피막까지 찢어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출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라 손상 시에는 왼쪽 어깨 통증, 이걸 케르징오라고 하죠. 그리고 간 손상 시에는 오른쪽 어깨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해두면 진단에 좀 도움이 됩니다. 케르징오, 왼쪽 어깨, 간은 오른쪽 어깨. 네. 간 손상은 특히 치명적인 출혈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자 손상은 보통 핸들이나 운전대에 배를 부딪혔을 때 생기는데 등으로 쫙 뻗치는 듯한 아주 심한 상복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관 자체의 손상도 엄청 위험하겠죠? 대동맥 같은 거요? 물론입니다. 대동맥이나 대정맥 같은 큰 혈관 손상은 대부분 관통상이랑 관련이 깊은데요. 특히 복막 뒤쪽 공간이나 골반 안쪽 출혈은 외부에서 압박하기도 어렵고 출혈이 생길 공간도 넓어서 대량 실혈로 이어지기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증상이 별로 뚜렷하지 않아도 이미 속으로는 엄청난 양의 피가 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해요. 아까 복막염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복막염. 그게 이제 복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세균 감염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건 보통 장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해서 좀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편이고요. 아니면 화학적 자극, 그러니까 위산이나 담즙 같은 게 새어나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좀 더 빨리 나타납니다. 처음엔 이렇게 누른 부위만 아프다가 국소 압통이라고 하죠. 점점 배 전체적으로 아파지고 네. 배에 힘을 일부러 주지 않아도 복근이 딱딱하게 굳는 그런 근성 방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반동압통 검사라는 걸 했는데 요즘은 더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성인 말고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할 환자들도 있잖아요. 임신부나 소아 환자들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신 중 외상은 산모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임신하면 자궁이 커지면서 다른 장기들이 위로 좀 밀리고요. 혈액량도 최대 45%까지 늘어나거든요. 45%나요? 네, 근데 이게 쇼크 초기 징후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모 혈압 같은 게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이미 태아에게 가는 혈류는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쇼크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정말 적극적인 초기 소생술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 임신 후기에는 바로 눕히면 커진 자궁이 하대정맥을 눌러서 저혈압이 올 수 있으니까 항상 왼쪽으로 약간 기울여줘야 하고요. 태반 조기박리 위험도 생각해야 합니다. 왼쪽으로 기울이는 거 중요하군요. 소아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어른이랑 똑같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소아는 복근이 아직 약하고 흉곽도 더 유연해서 외부 충격이 내부 장기에 더 쉽게 전달돼요. 간이나 지라, 콩팥 같은 장기가 특히 취약하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소아는 전체 혈액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 이를 때까지도 혈압이나 맥박 같은 쇼크 징후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반이나요? 헐. 네. 그러니까 아이가 배가 부르다거나 아프다고 딱히 표현하지 않더라도 사고 기전상 복부 손상이 의심되면 반드시 요거 속에서 피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속하게 이송해야 합니다. 정말 고려해야 할 게 많네요. 자, 오늘 복부 및 골반 외상의 다양한 기전부터 주요 손상 유형, 그리고 특수 환자군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복부는 보호 구조가 적어서 취약하고 겉보기와 달리 심각한 내부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초기 징후가 모호할 수 있다는 점, 당신이 현장에서 활동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현장에서 복부 외상 환자를 만났을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처만 보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 이면에 숨겨진 손상 기전과 생리적인 변화들,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눈 임신부나 소아의 그런 특수성까지 예측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 바로 그 병원 전단지에서 당신의 이런 깊이 있는 이해가 환자의 최종 결과에 과연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